초유의 설전입니다. 초유의 설전. 기사 같이 볼까요? 트럼프 젤렌스키 초유의 설전 전 세계가 경악했다라는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대체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길래 전 세계가 경악을 했다라는 건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What makes America a good country is America engaging in diplomacy. That's what President Trump is doing. What kind of diplomacy, JD, you are speaking about? What do you mean? They should have. Have you said thank you once? A lot of times. No, in this Even entire meeting, today. have you said thank you? Even today. You went to Pennsylvania and campaigned for the opposition in October. Ocean, and don't feel now, but you will feel it in the future. Don't tell us what we're going to feel. Think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What do you? But you don't have the cards. But once we sign that deal, you're in a much better position. But you're not acting at all thankful. 네, 직접 들으셨죠. 트럼프 대통령 협상 카드도 없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벤스 부통령은 무례하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거의 난타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 저마다 한 나라의 이 정상들인데 특히 미국 같은 강국의 정상이 공개된 정상회담 자리에서 스스럼 없이 뭔가 설전을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저희 전문가 김은규 아주대 미중 연구소장님 전화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사실 지금 네네. 이런 상황 자체가 속마음이랑은 좀 다르더라도 좀 좋게 좀 돌려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교적 언어라고 알고 있는데 노골적으로 맞습니다. 협상 카드도 없으면서 감사하다고 말해야지 무례하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트럼프식 외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트럼프식 그 협상은 기존의 외교 방식과 다릅니다. 그래서 핵심은 힘과 레버리지고요. 네. 그래서 이념이나 가치, 동맹은 주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자는 그 의지대로 주도하고 상대방의 레버리지에 맞춰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방식인데요. 우크라이나는 힘과 레버리지가 없으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순응하든가 아니면 더 큰 피해를 감당하든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힘이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오로지 힘에 의존해서 이념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힘에 의존해서 얘기한 사람이 우크라이나 힘이 없으니까 그냥 강압적으로 어떻게 보면 찍어 누르든 얘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데 지금 네네. 이 언사가 오가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 현장에서 보면 더했다라는 거죠. 당시 상황을 옆에서 본 이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의 모습을 살짝 저희가 좀 준비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저 모습입니다. 저 지금 이 옥사나 이 대사예요. 근데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 거죠. 뭐 이제 적지도 않아요. 적지도 않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지금 두 사람이 주고받는 두 정상이 주고받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요번 판은 안 되겠군.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건데 그래서 서울신문 오면은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외교 참사에 주미 우크라 대사도 아이고 머리야. 저희 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이 말을 아예 이렇게 짚는 모습까지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소장님 사실 이게 네네. 종전 협상을 하려고 만난 건데 이 정도까지 여기 지금 외교 참사라고 서울신문은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네네. 종전 협상은 이제 끝이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아직 얻을 걸 얻지 못했잖아요. 아하. 그래서 여기서 협상을 종결한 건 트럼프식의 방식이 아니고요. 네. 우크라이나의 양보를 얻어내야 러시아와 협상하고 러시아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잖아요. 네. 만약 러시아의 의지대로 이 현상이 귀결된다면 트럼프도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런 손해보는 장사를 절대 하지 않을 거고요. 네. 만약 젤렌스키와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를 대체하는 다른 상대를 찾아서라도 네. 협상을 성사시키려고 할 거고요. 또 하나 고려는 트럼프가 집중하는 건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과 희토류와 광물 자원에 대한 무역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거에는 우크라이나 묻혀 있는 막대한 양의 자원에 대한 접근이 미국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그 자원들을 이제 물론 전쟁 비용도 있지만 그런 네. 측면에서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협상은 할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그냥 끝낸다고 그러면 이 사실상 트럼프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서지 않을 거다.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집요하게 이 물고 늘어지는 게 트럼프식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요 다음에 국민일보 좀 같이 볼까요? 네. 충돌 막전막후입니다. 격분한 트럼프, 젤렌스키 쫓아내고 참모와 오찬. 두 사람 설전을 벌이고 그 뒤에 예정돼 있었던 오찬도 취소하고요. 뭐 광물 협정식 다 지금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이 복도에서 음식 들고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상 이 음식 다른 참모진들하고 그냥 다 먹었다라는 거죠. 요게 좀 보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게 요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회담 시작 전부터 젤렌스키가 좀 못마땅한 인상이었다. 그는 백악관 입구에서 젤렌스키를 맞이하면서 아유 오늘은 정말 잘 차려입으셨네요. 라는 말을 반복했다. 전쟁 중이라 정장 대신 군복 스타일의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근데 이걸 좀 비꼬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다만 언론이 없는 자리에선 두 사람이 우호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근데 기자들이 나타나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양측의 이견이 크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보면 소장님, 네네. 트럼프 혹은 뭐 젤렌스키 두 사람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화를 내고 회담을 빈손으로 강제 종료시킨 거냐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려면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하진 않았겠죠. 일부에서는 이걸 의도적인 연출로 보기도 합니다만, 네. 트럼프가 또 워낙 정교하게 이제 그 협상에 임하는 측면이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걸 너무 모든 것을 연출로 보는 건 좀 더 실체를 너무 완벽하게 꿰맞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하. 오히려 이 정상회담에 이르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행태를 보면서 네. 상호 강한 불쾌감이 이제 표출된 건데 아마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협상을 깨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진영이 너무 과도하게 그 모멸과 압박을 주니까 불만을 가졌고 또 자신의 어떤 오디언스에게도 좀 이익을 이렇게 그 이해를 자기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일 텐데 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힘이 없는 자의 만용으로 이것을 보았고 그리고 약소국의 지도자가 보이는 만용에 대한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수상 이시바라든가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네. 영국 수상 스타머 같은 사실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강한 강대국 지도자들도 네. 트럼프 하면서는 감히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가 한 나라의 지도자인데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을 거고 트럼프는 이걸 기화로 해서 훨씬 더 젤렌스키를 강하게 지금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는 그 합의와 협상 자체를 지금 판을 일단 뒤엎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다 그냥 짜놓은 각본대로 일부러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라고 하기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하려고 이만한 준비를 했겠느냐 의도한 바가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네. 싸운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싸우고 젤렌스키가 백악관을 나와서 간 곳이 어디냐 유럽이라는 거죠. 영국의 스타머 총리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미 리더 자격 잃었다는 유럽. 젤렌스키엔 백악관 다시 가라. 네. 이번 스타머 총리와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같이 만난 모습이 보이죠. 근데 만나서 결국 이 영국이 얘기한 유럽의 입장은 미국은 지금 현재 세계 경찰 어떤 세계의 리더의 자격을 좀 잃었다라고 우리가 네 마음 이해해라는 취지의 얘기를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백악관 다시 가라. 라고도 또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SNS에 글을 또 올렸죠. 뭐라고 올렸느냐. 네. 미국인들이 우리를 구했다. 정말 감사하다. 우리는 미국과 강한 동맹 관계를 얻기를 원한다. 아까 트럼프 대통령과 이 벤스 부통령이 감사하다고 왜 얘기를 안 하냐라고 다그쳤었죠. 감사하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글을 다시 올렸다라는 거. 근데 이걸 보면 이 소장님 지금 이 젤렌스키지만 유럽에서도 결국은 백악관 가서 다시 좀 만나 화해해라는 얘기인 건데
네. 이거는 유럽도 지금 미국의 눈치를 사실상 보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요. 사실 그렇게 되면 젤렌스키 보고 무릎 꿇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잖아요. 네. 그렇지 않다면 트럼프는 이제 젤렌스키를 대체할 인물을 찾겠다고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슬슬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고, 물론 유럽은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해결책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처지가 네. 앞으로 자신들이 직면할 어떤 처지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할 거고요.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이 한 역할을 유럽이 당장 대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렵고 시간적으로도 유럽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항복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만 좀 체면을 좀 더 살려주는 항복을 미국 측에 이제 요구한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는데요. 그것이 아하. 유럽의 체면이기도 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도 젤렌스키는 SNS에 미국에 감사하다고 쓸 수밖에 없는, 이것이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약소국의 비극을 말해주는 거죠. 네. 마치 수천 년 전에 아테네와 멜로스의 전쟁에서 투키디데스가 구술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강한 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고 약한 자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을 받는 거다. 아하. 그게 약자의 어떤 역할이다.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씁쓸하기도 하지요. 네, 네. 걱정되기도 하고. 약육강식의 모습을 현장에서 철저하게 보여준 사실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네네. 사실 이런 네. 약육강식의 상황 자체가 그냥 남의 나라 얘기면 아이고 그렇구나 씁쓸하다 정도로 끝날 수 있는데 진짜 문제는 다음 기사 보시죠. 삿대질 회담 쇼크. 남의 일 아니다.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지금 휴전 중이죠. 종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휴전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만나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를 패싱하고 북한과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거거든요, 소장님. 네네. 지금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이라든가 이제 국제 정치에 대한 태도를 보면 충분히 이럴 우려가 가능한 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한국은 트럼프에게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나라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의 대외 정책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전략적으로도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사실 중요하고 실제로도 나름의 레버리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반도체라든가 그러니까 그리고 조선 능력, 방산 능력,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적으로 중국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어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방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건 없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일부 분들은 벌써 이런 미국과 협상하기 전에 트럼프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은 아마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단히 협상하기 좋은 나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 뭐 이걸 통해서 러시아와는 거의 적대적인 관계, 중국과는 최저의 어떤 신뢰 관계 이런 상황이니까 니네들이 선택할 길도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3자인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직접 협상해서 그 과실들을 자신이 다 따먹고 싶어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려성 걱정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비핵화보다는 트럼프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해 혹은 미국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이해에 더 집중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네, 네. 걱정도 되고요. 네. 네. 지금 말씀은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는 상황인 건 맞지만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의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아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가치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갈진 않을 거다.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